MZ세대 논란을 종결짓다 M의 대화 2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네. 1화가 이미 팟빵에 업로드가 됐어요. 네. 맞아요. 팟빵에 올라갔죠. 주변에 뭐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 좀 조사 좀 하셨나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취지상 MG잖아요. 네. 추억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다고 우리가 잘 모르는 요즘 세대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건지가 약간 이 경계가 정체성이 모호해. 모호하다. 그래서 난 이거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 제가 한 느꼈습니다.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주제 의식이 되게 네. 광범위한데 협이면 협일수록 좋거든요. 네. 너무 광의의 주제를 다루면 겉핥기만 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1화 방송이 그렇게 겉핥기를 해도 괜찮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첫 회니까. 첫 회니까 이제 딥하게 가잖아요 오늘부터. 딥하게 근데 그런 가나요? 그런 우려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한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아, 좀 딥하게 깊숙이. 간다. 좋다 좋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이 정도로 뭐 마무리하죠. 아니 왜 본인의 생각은 얘기 안 해요? 저는 나만 잘하면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긴장을 좀 덜하신 것 같습니다. 제 낯가림이 심해서 아.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예? 신입들이 들어왔을 때 저랑 이제 말을 대화하기 시작하기가 3개월 걸렸어요. 100일이나 걸려요? 그렇게.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스피디한 거다. 빠른 거다. 예, 이 정도면 아. 거의 고속도로예요. 네네네네. 예, 그래서 라고 얘기하면서 또 저희 쪽은 잘 안 쳐다보세요. 한번 봐. 여기랑 얘기하잖아. 여기랑 얘기하잖아. 우리들도 같이 얘기하자. 그래. 그러니까. 얘기하자 그래. 그래서 아, 사실 어. 신박한 조합은 응. 형이랑 두 분 조합이에요. 그래요? 저랑 이렇게 둘도 우리 채널에서 나와 있고 저랑 두 분도 이미 나와 있는 그림인데 요 그림은 안 나오는 그림이라 맞아.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분의 캐릭터를 우리가 좀 많이 뭐 때리지는 볼펜으로 않아요. 막 이렇게 찌르는 줄 알고 터치하지 마세요. 아니, 무서워합니다. 무서워. 가까이 가는 것도 싫은데. 겁이 많아요. 근데 또 선영 씨는 모르는 남자 좋아하거든요. 네. 전 처음 본 남자한테만 이러거든요. 그래요? 그 다음에 궁금증 풀리면 이제 관심 식습니다. 네, 네. 빨리 풀려야겠네요. 궁금증이. 아마 한 다음 주 정도면 저의 아. 이런 어떤 관심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이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번에 좀 많이 우리가 살려줘야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최근에 가 왔었는데 조만간 경기를 같이 보기로 했는데 오. 그 얘기를 하니까 갔다 오신 분 있죠? 아, 그분도 갔다 딱, 오신 분. 네, 관중석을 하나 만들어 달라. 저 사실 누군지 모르거든요. 갔다 오신 분이 누구예요? 손문선이요. 있어요. 문선 씨. 예예예. 문선일 아시나요? 알죠. 전 오. 유튜브 많이 보니까. 그러시구나. 본인 스타일이신가요? 아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유부남이에요.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왜 가정 있어도 저는 완전 제 와이프가 제 스타일이죠. 그러시구나. 어떤 스타일이죠? 와이프분 어떤 스타일이에요?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형수님.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모로 비유하자면은 어떤 스타일인지. 허레허식 없고. 예. 아니, 허레허식. 이거 외모를 얘기하는데 성품을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외모에 화려하식 없는 건 성품 어떻게 생긴 말고. 거야? 외모는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 귀여운 스타일. 저희 어머니랑도 닮으셨어요. 그거 여자들이 되게 안 좋아하잖아. 싫어해. 우리 엄마 닮았어 이런 거? 와이프가 싫어하는데 어. 그래서 저 결혼식 때 그 지인분들이 제 어머니를 보고 저 장모님인 줄 아. 알 정도로. 너무 닮았구나. 근데 원래 그렇대요. 그 여성분들은 자기 아버님하고 비슷한 남자를 좀 찾게 되고. 민경이랑 아버지랑 닮았나요? 전혀 정반대 스타일.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제가 아빠 닮았거든요. 그래서 아빠 되게 이목구비가 뚜렷하시고 그래. 남편은 오히려 정반대. 좀 부드럽지. 그러니까. 그리고 전민기 씨도 이제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요. 뭔 소리야? 패드립이 있어. 뭐 아래서 태어났어? 뭐 엄마가 있을 나 아래서 거야. 태어났어. 박혁거세. 엄마가 있을 엄마가 있겠지. 인간 같지 않아가지고. 저 오늘 뭐 한판 하고 오셨어요? 왜 이래 진짜. 아니 올 때 다리를 쩔뚝거리고 오던데 내 생각에는 민기 오빠 발로 탔다고 봐. 딱 하다가 원래 조인트 가다가 발 다치고 그래. 발가락 부러진 것 같아 지금. 네, 써보셨나요? 눈치 게임이야 뭐야.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크림 제가 가져가셨잖아요. 일주일 내내 썼습니다. 우와. 하루도 안 빼놓고. 오. 진짜 달라진 점은 있나요? 일단은 제가 써보니까 제가 그 보기와는 다르게 피부가 굉장히 좀 예민하거든요. 오. 원래 뭐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 트러블이. 네,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었고 제가 써보고 느낀 점은 너무 그 과하지 않아요. 이거 발랐을 때 엄청 기름기 막 있는 거 있어요. 아 요즘에 막 일부러 막 물광처럼 보이려고 물광템들이 일부러 좀 억지스러운 그래. 게 진짜 많아요. 아니 그렇다고 아예 뭐 바로 사라지고 그러지도 않아요. 네. 적당히 좀 오래 가면서 보습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쓰면 진짜 좋은 게 사실 뭐 헐리우드 배우분들도 피부 관리템으로 양태반을 그렇게 오, 그래. 좋아하시는데 그 빅토리아 베컴 씨도 오. 피부 관리의 그 팁으로 양태반 가루로 팩을 하신대요. 그만큼 이제 양태반이 피부에 좋다는 거고. 저처럼 예민한 사람도 썼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다. 너무 만족스럽다. 그리고 네. 지금 1+1이니까 진짜 싸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상 수분 크림은 진짜 찔끔찔끔 바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수분 발라요. 공급이 처발처발. 잘 진짜 처발처발하고 제가 플라센타 플러스 크림을 항상 이제 눈가까지 엄청 바르고 또 바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주름이 생기는 게 건조해서 주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건조한 게 잡히니까 주름 진짜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눈 밑에 쩍쩍 이게 갈라지는 게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 그러게, 댓글 보니까 없어. 잠깐 품절이었대요. 그니까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즘 광고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중국도 맞아요. 많이 샀었대. 리뷰 보면은 썼다가 너무 좋아서 어머님 드리려고 또 샀다. 맞아. 그래 재구매. 재구매가 되게 재구매 후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이제 잠깐 품절이 됐는데 아마 바로 풀렸을 겁니다. 다음 날. 네. 알겠습니다. 검색창에 어스샵 검색하시거나 영상 하단 스마트 스토어 링크를 통해서 구매 가능하니까요.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크림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가족 얘기 좀 덜 건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 네. 아무튼 저희가 좀 차차 이하 네. 방송이 좀 피드백을 해서 음. 나아진 모습으로 네. 또 이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들 준비되셨죠? 어우, 생각보다 상투적인 멘트. 다들 준비되셨죠? 네. 뭐 롤러코스터 타러 가나요? 아니 이제 방송 시작하나요? 네. 지난번에는 이제 네. M세대와 Z세대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훑는 그런 내용이었다면은 오늘은 하나의 주제를 좀 깊이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준비된 주제는 바로 연애입니다. 연애. 네. 저는 좀 걱정이 돼 오늘 주제에 대해서. 왜요? 종윤 기억이 씨가 안 나죠? 예. 연애 쪽에 DNA가 조금 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도 없고. 그래도 해본 적은 있으니까. 없지 않으니까? 종윤 씨 실제로 연애했을 때 예. 좀 어땠어요? 열렬히 사랑했나요? 그런 편이에요. 진짜로? 오. 그리고 보통 만난 기간이 길어요. 음. 저는 제일 짧은 게 3년이었어요. 제일 짧은 게. 제일 몇 긴 거? 명을 만나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몇 명 안 되는 거죠. 몇 명 안 돼요. 4명? 나보다는 많네. 맞아요? 네, 네. 저는 진짜 많이 안 사귀어봤거든요. 전 지금 남편이 딱 3번째 남자친구였고 결혼하고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죠. 그 뒤로 남자친구도 없고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한 거 알아요? 그 뒤로 남자친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그럼 안 되지. 그럼 아니 당근 오빠는 몇 번? 첫사랑이랑 맞아요. 결혼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중간에 이제 방탕한 헤어졌으니까 생활을 하고. 방탕하다기보다는 몇 회 정도? 셀 수가 진짜? 몇 명이랑 10명 이하죠 일단은. 오, 무조건. 5명 5명 이상? 넘어요? 그 언저리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오. 이렇게 그 인원이 잘 생각나지 않는 케이스들이 인스턴트 러브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분들이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고 그런 것 약간 같아. 그 한강 그 편의점 라면 같이 그냥 파르르 끓여서 후루룩 먹고 끝 이렇게 뭐. 그런 사람을 칠 것인지 안 칠 것인지 그렇지. 이제 나의 횟수에 연애를 그렇게 폄하하지 연애를 예, 예, 그렇게 예. 폄하하지 마세요. 왜 근데 그게 폄한가요? 예. 그래. 아 인스턴 방식 중에 인스턴트 하나지. 좋잖아. 뭐가 아니 누가 봐도 그거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진 않잖아. 아니요, 하고 싶어요. 그런 거를 추구했는데 안 된 케이스예요. 네네. 해보고 싶어요. 아니요 저도 굉장히 종윤 씨랑 좀 흡사합니다. 뭐가요? 그 연애 스타일이 굉장히 좀 깊이. 깊이.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6, 7년 동안 아예 혼자 지냈던 시절이 공백? 있어요. 네, 공백기가 있고. 오, 꽤 길다. 그럼요. 근데 가볍게 사귄 적은 없는 것 아하. 같아요. 저도 또 저 가만히 놔두지 않으니까. 누가요? 아니 이제 어쨌든. 여자들이 아, 좀 그런 그런 것도 스타일이긴 말하면 안 해. 돼? 아니야, 근데 그런 스타일이긴 되게 해요. 오래 알잖아. 오래 아셨잖아요. 그래요? 아니 결혼하고 알았지. 결혼하고 알았지. 아, 그래도 근데 약간 괴롭히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잖아. 좀 타격감이 있잖아요, 이분이. 예, 있지, 당구님이. 있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귀여워할 만한 요소가 있어. 많이 귀여워하긴 했어요. 진짜로.
옛날에 외모가 매력이 그냥 미쳤죠. 매력 흘리고 달렸어요 제가.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 전혀 효윤이 스타일은 아니거든. 그 매력이 우리 쪽으로 도달하지는 않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매력을 그렇게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다른 분들에게. 네. 효윤 씨 연애 좀 궁금한데요. 그래. 효연이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건 있어요. 저희 예전에 중학교 그 아래 언덕 아래 김춘도 미용실이라고 있습니다. 김춘도 미용실이 세상에 이런 일에 나왔었어요. 왜? 뭐냐면 그 미용실 사장님이 애니멀 호더였어. 그게 뭐예요? 애니멀 호도가 가면 뭐야? 개랑 고양이가 50마리 넘게 있었어요. 미용실에? 미용실에.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유기견을 보면 다 데려오는데 근데 사실 그 정도 되면 커버가 안 되잖아. 맞아. 어렵지. 그러니까 거기가 나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다가 이제 동물 애호가 분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 감정도 너무 많이 구해줘야 듣고. 된다. 맞아. 근데 그게 뭐냐면 본인도 모르게 쓰레기들을 모으는 거야. 나 저 새끼가 저희 갑자기 유기견 모으듯이. 동정 너무 그 못 보는구나. 그러니까 강아지들 쓰레기 모으는 게 아니라 예. 저 새끼 왜 저러? 전화 왜 하지? 라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50마리 얘기하는 순간 빌드업이었어. 빌더 괜찮은데? 약간 예. 폐품 수집하는 느낌. 근데 맞나요? 본인 얘기를 들어봐야지.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정말 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고 쓰레기 이야기만 궁금해하고 그 쓰레기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내가 말하는 쓰레기의 90%는 한 명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한테 다 모든 에피소드가 쏟아지는구나. 한 명한테 다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사람들은 쓰레기만 만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만 돼버린 하니까. 거지.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좀 예상 밖의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첫사랑 이야기, 사랑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말을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얘기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우린 그러면. 아름다운 게 그래, 궁금합니다. 여기서 마침 해보자. 첫사랑 이야기 해보시죠 그러면. 다들 첫사랑은 있잖아요. 근데 첫사랑 괜찮아요? 난 첫사랑 되게 별론데.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왜 처음에 한 게 꼭 다 좋은 게 아닌 걸 수도 있잖아. 난 첫사랑 첫 키스 다 별로였어.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별로다. 첫사랑하고 사귀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별로야. 내가 사귀었더니 별로야? 왜 만났지? 아 진짜? 근데 근데 스타일이 절대 아니었어? 근데 그 첫사랑도 그렇게 아니 오래 그렇게 생각하면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애매한데. 맞아. 근데 어쨌든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바꿉시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정말 처음으로 내가 "헉, 이건 정말 사랑이구나라고 느꼈던 사람을 저는 계속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지. 그 사람을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귄 사람, 첫 키스한 사람 말고. 첫 키스는 언제죠? 그 전인가 보다. 너 첫 키스 몇 그러니까 살 사랑보다 때 했어? 키스가 먼저네. 그렇지 보통. 첫 키스가 먼저. 원래 몸이 먼저 가.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마지막 키스는 언젠가요? 마지막 키스요. 네, 3시간 전? 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작년이에요, 작년. 오? 어머. 작년 이후로 없었어요. 아예 아무도. 아주 숙연해지네요 분위기가. 형은 언제요? 마지막 키스? 자 그래서 부부는 키스 안 해요. 뭐 가끔 하죠. 아 그렇구나. 가끔? 네. 뭐 그냥 뭐 부부끼리는 네. 뭐 가끔 하죠. 주기가 한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그거보다 훨씬 아래죠. 오 자주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직 애를 안 낳아서 좀 그러신가 보다. 아이 계획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저는. 아. 아예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낳지 않기로 하고 어허.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아직도 이제 좀 결혼 생활 하시니까 좀 더 그래도 연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 애 키우는 집들은 사실 진짜 그냥 그렇지. 약간 가족이지. 가족 느낌이라서 우리도 가족이야. 근데 남녀의 느낌은 이제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우애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구나. 저는 뭐 여전히 좀 그런 감정이 서로 있죠. 막 이성으로 느끼고. 그럼요. 그렇구나. 부럽다. 부러우세요? 부러워요. 아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요? 어떻게? 그럼요. 안 그럼 되던데. 우리 선영의 마지막 키스. 3년 전?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나는 그러니까 남편이랑 차라리 사랑을 나누는 건 괜찮은데 나는 키스는 진짜 지금 생각만 해도 약간 오그라들어. 나 최근에 그런 글도 봤어요. 그런가? 그 이제 나 맘카페 같은 못하겠어. 데였는데 글이 그런 게 올라왔어. 세상에 오늘 남편이 귀엽다고 뽀뽀하는 거예요. 아이 더러워. 근데 댓글에 다 써 있는 게 진짜 뽀뽀를 했다고요? 미쳤나 봐. 그 다 댓글의 분위기 그거였어. 무슨 뽀뽀야? 섹스면 몰라도. 다 그런 글을 보고서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구나. 아니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겠지. 예. 근데 뽀뽀까지는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냥 인사로. 키스는 아니 그러면 나는 궁금한 이상해, 게 나는. 그러면 이제 부부 관계를 네, 할 때 네. 키스가 없어요? 네 둘이 입을 꾹 다물어요. 이렇게 해서 소리 내지 마. 소리 내지 마. 그러다가 살짝 입술을 근데 있을 스치면 때. 그러다가 살짝 입술을 와. 스치면 예스 더러워. 그리고
최근에 무슨 영상을 봤거든요. 요즘 남자들이 하는 연애 특징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여자한테 스킨십에 안 달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요즘 남자들의 연애 패턴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못소린 척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척을 그러던데? 한다고? 척을 한대. 왜? 그래야지 좀 편하잖아. 연애할 때 내가 좀 서투르거나 못하는 게 있어. 나 몰라서 깔아두고 그래. 나 엉 들고. 못소리라 그래. 이런 핑계를 좀 와. 많이 대는 게 요즘 남자들이 연애할 때 방식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 여자들이 못쏠 되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저는 싫어요. 어느 정도 서로 알고 예. 알면서 이렇게 같이 그래. 맞춰가는 게 중요하지. 다 가르쳐야 되잖아. 그래서 막 너무 답답할 것 같아. 만나본 적 있어요, 못쏠? 아니 없어요. 한 번도? 네. 그럼 완전 초창기 어렸을 때 연애했을 때도 연애 경험 있는 사람이랑 먼저. 네, 왜냐면 어. 저는 오빠들을 좋아하니까. 아하. 그럴 것 같다. 뭐가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왠지 뭐죠? 오빠들하고 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창 이제- 시절에 뭐 상상이가 뭔가 오빠들 아. 이렇게 오토바이 뒤에 폭주 뛰고 같이. 그러면 어울리잖아. 그러면 아니, 초가 뒤 엉덩이가 머리보다 위에 있어. 그럼 그런 되게 사람 오토바이 탈 때. 어울리지 않아? 되게 그러니 다리가 끌려. 네. 뭔가 키도 크고 그치. 뭔가 어울려 그런 그림이. 좀 조숙한 느낌이잖아. 맞아 맞아. 학교 다닐 때 공부했다고요. 나는 일탈. 저희가 원래 그때 우리 어린 시절의 연애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음. 시간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뭐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생략해도 될 것 같고 뭐야? 네, 원래 시간 분배를 또 딱딱 해야 되거든요. 예. 제가 또 명 그런 MC네요. 강박이 있어요. 예, 네. 시간에 대한 그러시구나. 강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우리의 연애 얘기가 아니라 아닌가요? 우리의 연애가 아니라 네. 요즘 Z 세대의 연애. 너무 그쵸? 다르더라고요. 저는 진짜 와. 깜짝 놀란 게 네. 우리 때의 연애랑 그냥 음. 아예 달라. 우리는 헌팅을 하기 위해서 헌팅 포차를 가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우리 때가 맞아요. 난 헌팅 포탈을 한 번도 가본 적이 한시 없어. 포차- 저도요. 헌팅 포차라는 데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압구정 로데오 가잖아요. 모든 포차가 헌팅 포차고 그리고 야외 테라스 같은 데서 술을 먹고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면 와서 같이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이 헌팅의 문화가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너무 일상 속에서 헌팅. 저는 이 얘기에 자연스럽구나. 반대합니다. 이거는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헌팅을 지금은 오히려 전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해요. 하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자기들끼리 뭐 거의 그런 사냥꾼처럼. 분위기- 사냥꾼처럼. 근데 아닌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 예전보다 더 훨씬 더 연애를 못 한다. 방구석에서 그냥 이제 야동만 보고 본인 얘기인가요? 아니지 않잖아. 야동 괜찮죠. 헌팅 포차 안 가잖아. 야동은 보고 보통 포차는- 회사에만 있고. 거의 대부분 회사에만 있죠. 그러니까 본인 얘기네. 네. 어떠세요? 그 뭐가요? 헌팅 포차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걔 가보고 싶죠. 네, 너무 가보고 싶어요. 그런 데서 뭐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어느 정도일까 위치가. 근데 그거를 이제 20대 때라면은 그런 게 궁금하고 또 하고 싶고 이랬는데 지금은 사실 이 나이에 가면은 누가 미혼이다. 봐도 젊은 미혼이고 이제 외모도 돼. 너무 그때보다 가고 지금도 싶죠. 훨씬. 그러면은 매일매일 가고 매일매일? 싶 매일매일 가고 싶은데 헌팅 포차. 요즘은 난 양극화가 되게 심한 것 같아. 되는 사람들이 다 독식하고 아닌 사람들은 이제 그 상대가 없는 상태로 오래 남녀 비슷하게.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은 이제 집에 있고 집에서 그치. 야동 보고 그래. 그 데이트하는 프로그램들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와서 나와. 압구정 로데오 같은 데 가가지고 번화가에서 거기 새벽에 가잖아요. 장난 아니야. 요즘에 새벽에 로데오 안에서 택시를 타고 빠져나오는데 맞아. 20-30분이 걸려. 엄청 오래 걸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명 MC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혹시 그 맥이라는 단어 아세요? 매기남. 알아?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명 기존 멤버가 있어. 데이트하는 그 프로그램이야. 4명 하다가 여기서 이제 대충 이제 사인들이 맞아가지고 서로 이제 썸을 탈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 판을 흔드는 엄청 멋진 남자가 나타나. 혹은 멋진 여자가 나타나. 그럼 이제 원래 얘가 나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새로운 매기남한테 마음이 뺏기는 거지. 그럼 맥이라는 게 좋은 표현이네요. 되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와. 그래서 보통 원래 단어랑은 변질돼서 쓰이는 건데 요즘 쓰이는 그 웹에서 단어 중에 알파메일이라는 단어를 쓰죠. 알파남. 남자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뭐 이성들이나 아니면 동성이 봐도 멋있네. 좀 동경할 수 있을 만한 그거랑 비슷한 의미죠. 너네 다 아는구나. 난 처음 들었어 맥이. 왜 그러냐면 형이 이중 늙어서 그래요. 나도 맥이 좀
대본 아까 와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보는데 나도. 매기를 작가님 한참 나한테 설명을 해줬거든. 아니 나는 그 데이트 프로그램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약간 거기서 대리만족 같은 네네 거지. 하트 시그널도 많이 보고 솔로 지옥도 많이 보고 하니까 그래서 아는구나. 늘 딱 이제 매기남이 등장하기만을 기다려 나는. 왜냐면은 그 남자가 나왔을 때 딱 그 흔들리는 사람들이 궁금하고. 같이 흔들려? 그럼요. 완전 빠져들죠. 매기남 얼마나 진짜 매력적인데. 흔들려 수준은 거의 채연에 흔들려 있죠. 진짜 그 정도야. 진짜 지금도 흔들려. 너무 설레야 그럼. 막 매기남 등장한다고 어. 막 설레하고 있어. 아 제가 그래서 가끔 이제 연애 감정을 느끼고 싶을 때 보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 하트 시그널에서 현우라는 남자가 있어요. 현우랑 현우 얘기하니까 목이 혹시 소주 메인다. 드셨어요? 뭐야 이거. 어. 아니, 멀건하시네. 저게 공백에 소주 첫 잔 들어갔을 때거든. 현우 너무 흔한. 남자예요. 가장 이슈됐는데 최근에는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못 나오지만 근데 제일 많이. 어떻게 알아? 이제 잘한다. 아니 근데 이게 집에서 혼자 보니? 저는 연애 프로그램을 아예 안 봐요. 근데 어떻게 근데 알아? 그 하트 되게 시그널이랑 유명해, 얼마 그 전 남자. 환승연애는 사실 방송하는 입장에서 안 보면 안 될 정도로 이슈가 너무 많이 돼서 아 그래? 나랑 네. 봤는데. 이 현우를 모든 여자들이 다 좋아했단 말이에요. 아 흔들었구나. 이제 모든 여자들이 다 좋아할 만한 매기남이었는데 현주라는 여자가 있는데 음. 원래 이제 현우가 다른 여자랑 이 현주 사이를 조금 왔다 갔다 했었어. 그리고 이 매기남들의 특징은 뭐 하나 정확하게 주지 않아. 내가 널 좋아해 이런 걸 안 주고 안 줘. 가능성을 다 모든 여자한테 열어놓는단 말이야. 줄 듯 말 듯한 새끼들이 제일 네, 근데 그럼. 여자들은 저봐. 거기에 근데 끌리거든.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줄 듯 말 듯한 애들 다. 맛 똑같아. 근데 거기서 이제 현주라는 여성분이 또 나오는데 이면주 씨 그분이 되게 애교가 많은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제 오빵 막 이래. 아 뭐야? 형 진짜 병신이야? 진짜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이게 아니야? 오빠? 나 오빠. 형한테 처음 병신이라고 그랬어. 나도 욕 나올 뻔했어. 어. 그 표정 보고. 왜 난 귀엽던데? 아니야. 선영이는 그냥 얘 그냥 가장 최근에 만든 남자한테 다 귀엽다 그래. 얘 그냥 새로우면 새로우면 다 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교가 있어. 현주랑 현우랑 차에 딱 타서 어디 드라이브를 가요. 어. 가는데 이제 현주가 흥미롭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현우가 여기 좀 가까이 좀 와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잖아. 계속 막. 아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아 그래 그러니까 재현을 해줘야 돼. 재현, 빨리 재현. 운전한 연기야 척해. 연기. 어. 오전에 운전을 형 누가 이렇게 해. 이거야 뭐야. 네. 진짜 병신이. 나 이렇게 하는데? 아 근데 이렇게. 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사실 운전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만 두고 하니까. 지봉 씨 고장 나서. 나 운전 이렇게. 약간 고장났어. 근데 이렇게 네. 발 잡고. 그러면 흔들리고. 현주 씨가 이렇게 살짝 툭툭 쳐. 왜냐면 이때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니까 툭툭. 오빠 붕어빵 좋아해요? 아니? 아이씨. 아니 걔가 좋아한다고요? 아 모르니까 말을 해줘. 오빠 붕어빵 좋아해요? 왜? 아 좋아라고 해야 돼? 좋아해? 아니 보통 왜는 뭐야? 붕어빵 좋아요 그러면 좋아한다 그러거나 너 연애 안 좋아하든 해봤지? 슈크림을 좋아하든 뭐 무슨 선택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아까 연애 뭐 5번에서 10번 뻥이야. 아니야. 이런 무조건 뻥이야. 이런 거 수요가 있어.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다. 그럼 결혼했는데 아다 아니야? 소리야. 야 미친놈아. 결혼했는데 왜 결혼을 아다야? 했지만 아다 못쏠. 그거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미친놈이네 이거. 안 하는 조건으로 결혼했다거나. 정신 나간 놈이네. 완전히 미친놈이네 이거. 아무튼 붕어빵. 이렇게 하면서 오빠 그러면 팥 좋아해요? 슈크림 그래. 좋아해요? 나는 팥 좋아하는데. 나도. 그래. 아 이렇게 한다고? 애교를?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현우 씨가 뭐 만화책 좋아해? 이렇게 물어봐. 그럼 넌 만화책 좋아해? 좋아해요. 뭐 어떻게 침 뱉으라는가 뭐야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근데 그 침 뱉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 뭔 소리야? 아니 취향도 여러 가지니까. 너 영상 무슨 영상 보는 거야? 야도 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애교를 부린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앞으로 호기심 안 갔습니다. 예. 딱 간 봤는데 와 일단 어쨌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이제 좀 썸을 타는 끼 부린다.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은 되게 설레. 매기남이다. 이런 데서 대신 연애하는 기분을 대리만족 느끼는 거죠. 느끼잖아, 연애 이거. 못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 매기남의 그 어원이 원래는 수조에 매기 한 마리를 풀어놓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이 청어들이 매기한테 안 잡아먹느라 막 열심히 활동을 한대. 그래서 그 청어들이 굉장히 싱싱해진대요.
좀 판을 흔들죠. 그래서 이 매기남이라는 게 꼭 나쁘다기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좀 긴장감을 주면서 맞아. 자신을 꾸미고 좀 더 어필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거 여성 시청자들이 많죠. 아무래도. 근데 남자들도 많이 보긴 하는데 여자들 위주인 것 같아. 그래서 그치. 보니까 나는 솔로는 주로 좀 남성분들이 맞아요. 많이 좋아하고 남자들이 많이 봐요. 우리 남편은 나는 솔로만 보더라고. 나는 솔로가 좀 더 현실감 있지. 그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그래.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뭐 하트 시그널이나 환승연애나 이런 거 장효연 씨는 안 보시나 봐. 안 봐요 아예? 왜냐하면 효윤이는 그런 거 볼 시간에 압구정 로데로 직접 가거든요. 더 재밌는 거 더 많아. 그래. 원래 현실이 진짜야. 그러니까 효연이 실제로 지금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 맞네. 미혼이니까. 나처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만 하루 종일 보는 거야. 아니 뭐하러 매기남을 TV에 나오는 걸 봐. 실제 매기를 만나러 가면 되는데. 부럽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하트 시그널 뭐 나는 솔로 예. 얘기했지만 네. 요즘에 애들 연애라고 해가지고 나 이건 몰라. 아 이거 재밌더라고. 아예 몰라, 아예. 콘텐츠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Z 세대 예. 19살 10대 끝자락 19살 애들을 모아놓고 군대 가야지. 댓글에 그거 있었어. 남자도 이거 보자마자 한 얘기 그거 군대 가야지 얘네들은. 그래서 20대가 되는 날 그러니까 끝자락에서 딱 20대 되는 걸쳐놓게 딱 찍는 거야. 이제. 아하. 그리고 나서 20대가 딱 됐을 때 이제 막 결과가 나오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이제 우린 성인이다 이러면서 예. 좀 약간 자극적으로 가는. 이게 보세요. 여기 지금 욕조에서 우통을 벗고 있는 남자를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의 지금 비주얼이 어.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이 G세대의 연애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의 이 모습인가? 아니죠. 예. 약간 이것도, 연예인 이런 거 보면 그 방송 지망생들 많이 나와. 하트 시그널이나 이쪽도. 그러니까 되게 이거 맞아. 비판적인 시각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시청률이 있고 화제성이 있다는 거는 있죠. 수요가 있다는 거고 보면은 지금 최근에 지금 뭐 하트 시그널 환승연애 솔로지고 나는 솔로고 이거 우리가 또 모르는 또 연애 관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컨셉을 계속 나오지. 예, 막- 이것 때문에 실제 연애율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수 대리 있어. 연애를 하니까 그렇지. 이것만 보고 막말로 환상을 갖는 그래 거야. 환상 가져. 그다음에 연애에 대한 욕구는 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때쯤이면 원래 연애라는 게 성욕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대로 풀어. 그러면 어떻게 풀어 그걸? 굳이 그거대로 어떻게 풀어? 그건 넘어가. 그거 그건 어떻게 내가 푸는데? 알려줄게. 이쪽이 전문입니다. 그건 내가 전문이. 그건 여기가 전문이에요. 전문이 또 따로 야, 있어? 이거 이 전문이야. 전문가들이 다 따로 있어 네, 여기? 그- 저는 전- 선영에 비해서는 가정의학과고요. 이쪽은 전문이에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연애를 안 해도 되게 만드는 안 해도 거지. 되게 만든다. 근데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 연애 되게 귀찮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있어. 귀찮아하고 막 별로 니즈가 없어요. 성욕도 없고 심지어 남자예요. 이런 거 다 챙겨봐요. 아 진짜? 그래. 거긴 또 다 봐? 그러니까 이런 데서 푸는 게 맞는 것 그러니까. 같기도 해. 근데 연애를 안 한다? 결혼을 안 하죠. 그렇지. 그게 다 연결이 된다고. 이런 컨텐츠가 그렇게 만들어.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오히려 반대는 아닐까요? 연애를 다들 이제 안 하고 결혼이 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결혼 성공률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공략하려고 나온다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어쨌든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그렇죠. 것 같다. 네. 뉴스 그 여기 헤드라인을 가져왔는데 뉴스 헤드라인이 연애도 안 한다 이렇게. 이거 합성 아니야? 이게 뉴스 그 밑에 자막이라고? 그래서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사회 문제까지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이런 유명한 짤방 중에 그거 있습니다. 못생길수록 추위 더 느껴. 맞아 있어. 그래서 막 댓글 보면 어쩐지 나 너무 춥더라. 그런 거 있어. 그럴 때 이제 친구 태구에서 너 되게 춥겠다 그래, 이렇게 하고 많이 하지. 맞아요. 서로 놀리고. 네. 그래서 결혼도 이제는 의향을 좀 물어봤는데 반 이하로. 아직 결혼 안 해도 된다. 결혼이 필수가 아니지.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세상이지. 결혼을 안 한다는 건 되게 이상한 사상 같은 거였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크면 결혼하는 거. 대학 가서 회사 다니고 그치. 그다음에 결혼해서 애 애 낳고 낳고. 요게 그냥 반드시 해야만 하는 뭐 군대 가는 과업이었지. 것처럼 남자들 그치. 군대 가는 것 마냥 어.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에는 뭐 전혀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애뿐만이 아니라 자녀에 관한 문제에서도 꼭 낳아야 되는 게 아니다. 형도 그럼요. 당장 저도 아이 계획이 없고. 예, 맞아. 저도 계획이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 계획은 없나요? 결혼이 왜 먼저 중간을 아닌가? 띄워? 아니 이게 그 보세요. 아이 계획이 확실해서 결혼을 어떻게든 하고 과정으로 싶어 하는. 생각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꼭 이렇게 해서 나는 예쁜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확고할 수 있잖아. 그래서 결혼을 오히려 과정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내가 결혼을 딱히 원치 않는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어찌됐든 이 남자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내가 별로 이렇게 원치 않았던 스타일의 남자이면 결혼해서 저는 되게 행복하게 지내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겠지. 그럼 그 과정의 모습을 아이가 보는 게 과연 좋을까? 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일단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이제 바로 아이를 가져야죠. 저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 종윤 씨가 물어본 의도는 종윤 씨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 결혼을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이를 가지지 않을 거면 결혼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있어. 남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 난- 편하게 연애하면 되지. 나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어. 안 간다고 하니까 그럼 뭐하러 결혼했냐. 네. 근데 이거는 이게 틀렸다, 이게 그렇지. 맞다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런 맞아. 의견도 되게 다수가 있더라고. 저는 사실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비혼주의자. 아 진짜요? 네, 전 굉장한 비혼주의자. 왜요, 절대. 왜요? 나 같은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 왜 약간 그렇지? 어떤 사람이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네.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나 이런 거 되게 책임감 있고 열심히 그렇죠. 일하시고 막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 근데 나는 저런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요즘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딱 그렇죠. 전형적으로 많이 하는 어. 것 같아요. 근데 와이프랑 이제 연애를 다시 하고 이제 막 지내다 보니까 저는 그런 말을 안 믿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할 것 같다. 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진짜로. 나는 진짜 결혼 안 하려고 했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 당구님이 얘기했듯이 원래 비혼주의자였을 때는 나의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저 사람이랑 누군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였잖아요. 그럼 지금은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와이프가 뭐 돈도 하나도 못 벌고 그냥 지금 계속 만약에 경제생활 안 하면서 계세요. 그래도 내가 번 돈으로 다 먹여 살리고 막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와이프 전업 중입니다. 현이가 부러워. 난 밖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아니 와이프가 원래 그 대학교에서 일을 했었는데 원래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네. 그게 여러 가지 트러블이라든지 아, 뭐 이런 것 쉽지 때문에 않지. 제가 옆에서 보다가 그냥 관두라고 그만 했어요. 네, 그게 낫. 근데 자기는 계속 이 어쨌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고 싶으니까 계속 했어요. 근데 옆에서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두라 하다가 그걸 자기가 계속 끝까지 끌고 가다가 한 3년 동안 끌고 가다가 이제 관두라고 했죠. 요즘 저는 이제 남성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결혼하고 나서 많이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는 와이프가 애를 낳고서도 계속 일을 하기를 좀 바라는 거예요. 왜냐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같이 맞벌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애도 키우고 회사 생활도 하려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남편이 좀 그만두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또 상황이 안 되고 막 이런 걸로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럴만하지. 근데 이거는 사람 성향이 음. 좀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보면 형이든 저든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윗세대에 어떻게 보면 나는 이게 마초이즘의 발로라고 보는데 이건 남자가 다 할게. 맞아, 가부장적인 맞아. 사실 저도 그게 되게 세요. 어. 그런 게 만약에 있지. 가능하다면 생계를 위한 그 활동은 내가 결혼한 여자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내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꼭 뭐 와 집에서 가정을 돌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 근데 우리 밑은 그거랑 생각이 달라. 어떻게 아니, 생각해요? 왜? 벌 수 있는 똑같은 사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 수 있는 사람이 벌어. 똑같이 해야지. 벌 수 있는 사람이 맞아, 벌어. 맞아. 만약에 너가 가능하고 그럼 내가 쉴래. 어. 근데 이거는 우리는 안 하는 생각인데 밑으로 가면 그게 옅어지고 역전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와이프가 그만두고 일 안 해도 내가 먹여 살릴 수 그치. 있을 만한 그게 경제적 전체적으로 가능이 돼야지. 그치 환경이 되는 사람인데 또 이런 사람이 많지도 않잖아. 그래. 그러면 왜냐면 그런 그쵸.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자녀 유무도 사실 좀 큰 거. 맞아. 예, 자녀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편하지 뭔가 아무래도. 어딜 가거나 뭐 이런 것도 편하고 금전적으로도 당연히 좀 더 여유가 있고 애 있으면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마야. 그쵸. 맞아.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요. 지금 남자들 기준에서 사실 지금 10대 남자들은 저도 몰라요. 근데 네. 20대 남자들은 제가 이렇게 봤잖아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인 분위기. 네. 아무래도 남성들이 우리 지금 역차별이나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분위기. 그게 실제로 되게 그런 것도 세잖아요. 있고 네. 플러스 있죠, 그 있죠. 남성분들이 교육을 받은 그 엄마 세대. 예를 들어 선영님 아들을 생각해 봅시다. 네. 그러면
너는 굳이 그렇게 피해 보면 안 돼. 아. 너네 아빠처럼 다 여자 뭐 지금 해주면 민기 형이 안 돼. 근데 그거를 배우고 들은 세대는 네. 우리야 그거 남자가 해야 돼. 라는 얘기를 들었겠으나 그렇지. 지금 20, 30대 혹은 1, 20대 남자들은 내가 만약에 여자고 그 나이대를 키운 엄마라 할지라도 그거 남자가 다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우리 애가 귀한데. 그렇지. 근데 그런 거를 배우고 자란 사람들은 훨씬 더 평등 쪽에 포커스가 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이 어떻게 아이를 남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뭐 야 남자가 사내가 남자니까 뭐 해야지 그런 이런 얘기 안 말을 하지. 절대 하면 안 되는 맞아, 맞아. 거예요. 우리 피해 보는데 그러면. 뭐 남자니까 울면 안 돼. 남자니까 여자한테 양보해야 돼. 남자니까 뭐 여자한테 뭘 해줘야 돼. 이런 말을 절대 안 하고 내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요즘 약간 예민한 이슈이긴 한데 남자아이들 엄마들끼리 이제 모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 하냐면은 교복 바지를 박아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주머니를. 왜냐면 이제 왜? 뭐야? 이제 조금 이제 나 아는 그런- 내용이야. 아 진짜? 그럼 이제 조금 나 이게 장난인 이제 줄 알았어. 성에 일찍 눈을 뜬 여자 아이들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먼저 남자아이들이 아무래도 그 시기에 더 성적으로 많이 좀 당연하지. 성 욕구가 높으니까. 당연하죠. 호기심도 있고 어리니까. 이렇게 주머니에다 손을 넣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여자애들이. 그리고 여자애들이 이렇게 손을 넣고 만지고 간다든지. 아, 이러면 이제 진짜? 걔는 공부를 그냥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왜냐면 애들이 뭐 성적인 그런 게 야, 아니라. 지금 가장 신박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거 다른 데서 들었거든. 아, 그냥 그래요? 이거 나는 엄마들이 진짜 이슈야. 나는 장난치는 줄 알아. 이거 장난으로 그냥 한 사례를 갖고 왔구나 아니에요. 싶었는데 아, 진짜야? 지금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나 너무 소름 돋았어. 이게 그래가지고 진짜 어떤 얘기까지 되게 하냐면은 보편적인 얘기구나. 남아이들 이제 엄마 물론 또 여자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그 입장이 따로 또 있겠습니다만 왜냐면 여자 키우는 집이 또 어려운 게 많으니까. 그거죠. 저는 이제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그 입장으로만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남녀공학은 보내지 말자. 남녀공학은 절대 보내지 말고 요즘 여자아이들이 더 이제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만약에 성적인 이슈로 학교에서 뭐가 붙잖아요. 붙으면 무조건 남자가 지는 거야. 맞아. 잘못을 안 해도. 실제로 사법체계도 좀 그렇다고 아니 여자 변호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 여자애가 맘먹고 얘를 담글 거야? 단군을 담글 거야? 야 이게 사실 담그는 거는 신세계나 범죄와의 전쟁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얘를 담그고 싶어. 내가 설계하는 얘를 거구나. 그치? 내가 얘를 좋아해. 어. 내가 단군이를 좋아해. 근데 단군이가 효윤이를 좋아하는 거야. 어. 내가 이게 너무 열받아. 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성적으로 얘를 좀 담그려고 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예를 들면 얘가 뭐 나 만졌어요 하고 그냥 내가 막 울면서 울고 뭐. 주장하면은 그러면 얘 진짜 작살나. 담궈지는 그럼요. 거니까. 그리고 그게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이미 얘는 뭐 아, 다 끝장이지. 있고 끝났고. 이미 주변에서 소문 다 나고 결국 이 남자아이가 막 전학을 가고 그래서 원래 공부를 되게 잘하고 착실한 애였는데 그렇게 돼서 막 인생이 망가졌다더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나돌고 그래서 그걸 있어요.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그냥 남녀공학을 조금 꺼려하는. 남녀공학 저 절대 안 보낼 거예요. 절대야? 진짜? 네, 남중남고. 와 진짜? 저희가 무조건. 남중남고 나왔잖아요. 나도 남중남고야.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다른 의미로 단성학교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저는 그거는 중고등학교도 당연히 섞여서 살아야 어차피 우리가 남녀가 섞여 사는 세상인데. 그치. 그렇지. 근데 예전에 단성학교를 안 보내려는 남자 부모님들은 이런 이슈가 아니라 성적 이슈였어. 아 그것도 있어요. 근데 여자애들 공부를 훨씬 잘하거든. 열심히 하잖아. 맞아, 그것 맞아. 때문에 남자애들 거기 보냈다가 이거 내신 못 받는다. 맞아요. 근데 나는 그때 야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성 이슈로 이런 거는 나는 너무 좀 충격적인 얘기야. 그리고 저도 충격적인 게 보통 우리가 성이슈라고 하면 20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구나. 중고등학교 때의 성이슈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슈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안 하거나 싸우거나 담배 피거나 술 마시거나였지. 가출하거나. 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이제 저희 아이가 딱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빨라. 이번에 입학했는데 이제 엄마들끼리 맨날 이런 얘기 해요. 성교육 시켜야 한다. 그래, 그거 맞아. 맞아. 그래서 시키면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다른 아이 몸 함부로 만지면 만지면 안 된다. 맞아. 혹시라도 만약에 실수로라도 만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바로 뭐 사과를 한다든지 아예 그런 일 자체를 만들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 이거를 이제 내가 아이한테 얘기하면서도 나중에 얘가 이러다가 정말 건강한 어떤 성의식을 갖게 될까라는 고민에 쌓이는 거예요. 되게 소극적으로 오히려 되게 저기 되는 거 폐쇄적으로 아니야. 가는 거니까. 네, 여자는 만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존재로 각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거의 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듯이 그렇지. 아예 맞아요. 원천 봉쇄를 시켜버리는 거니까. 그치만 어찌되든
그게 걱정이 되지만 지금 막 여러 가지 뭐 초등학교 피해받을까 때부터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일단 이거부터 좀 막아야 하니까 야. 그런 걱정이 있어요. 와, 난 그거 여기 와 진짜. 주머니 바지, 그 방지하는 거 난 진짜 장난스럽게 그때 에피소드 들어온 줄 알았더니 근데 실제 심각할 수 일이구나. 있는 얘기구나. 네, 네. 와. 근데 이 생각을 가지면 보세요. 뒤통수 더 맞았어. 연애하고 싶지 않다. 그치. 그러면 이제 성별 간의 그 갈등. 문제가 계속 더 생기는 거야. 그럼. 진짜 별로잖아요. 그리고 요즘 그 네. 초등학생들도 연애를 좀 하나요? 그럼요. 벌써부터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작가님이 어. 뭔가 프롬프트에 썼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걸 보고서 당군 형이 질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전혀 다른 질문을 뭐라고 그랬냐면 했어? 아우 저 얘기 아닌데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빨리 치워버리는 느낌 요즘에는. 뭘 빨리 하죠? 뭘 치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애는 기승전결이 있는 느낌이라면 이제는 기결 이런 느낌. 그러니까 기결? 아. 생각이 좀 왜냐면 들어요. 깊게 연애하는 거를 조금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그 20대 저 헌팅 포차가 너 거기 솔직히 말해. 너 매주 가지 거기. 아, 오늘도 가? 오늘 그래서 땡긴 거야 시간? 오늘 거기 가려고? 나 거기 하려고 오늘 화장했잖아. 근데 어.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냐면 내가 알 수 있는 문화가 아니니까 그 헌팅 포차에서 그렇게 해서 헌팅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그럼 소개팅 말고 내가 직접 좋아하는 사람을 헌팅 포차에서 헌팅을 한 다음에 연애를 하기 위한 거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밤만 뭐야? 그냥 놀고 하룻밤이지. 끝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게 연애의 과정, 첫 과정의 헌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나온 말이 선색 후사구나. 그런 말 많이 쓰던데? 예, 왜 오야? 지는 아까 말 다 딸 뭐 이러다가 형이 하니까 되게 자극적이네. 아니 지가 다 해놓고 왜 나한테 네네네네. 내가 선색 후사니까 반응 왜 이래? 예. 지는 막 다 말해놓고. 헌팅 포차 외에도 요즘에 인스타 DM. 너무 많이 그러니까요. 만나던데 DM으로? DM 장난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 때는 소개팅이 아니면은 좀 사실상 만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인스타 보고 그 DM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는 게 저는 만약에 누가 나한테 마음에 든다고 DM 보내서 못 만나겠지, 못 만나겠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니 어, 되게 근데 사진을 봤는데 되게 괜찮아. 미쳤어. 답장 보내. 그러면은 사기 같지. 오히려. 우리 때는 전화번호를 물어봤잖아요. 혹시 연락처 좀 받을 수 아, 있어요? 근데 그치. 요즘 맞아. 애들은 그냥 인스타 아이디로 인스타 아이디. 서로 요거를 교환한대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생각이 난 게 음. 얼마 전에 이제 저 되게 친한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그때 제가 부케를 받느냐고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갔어요.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느 이제 남자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영어를 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How are you? 뭐 이렇게.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러니까 뭐 뭐 아나운서냐고 물어보는 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했더니 남자친구 있냐고 남자친구 없다 그랬더니 어. 자기가 주변에 남자가 되게 많아서 소개팅을 해줄 남자들이 많은 것 같다는 아. 거예요. 땡큐지 오. 그러면서 바로 인스타 아이디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니? 환호를 해. 그래서 39이요 이랬다. 이 새끼가 표정이 딱 바뀌는 거예요. 어, 쉣! 막 이랬어요. 영어로 했대. 아, 미안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나. 아, 표정이 바뀌었다길래. Shit, god damn it. God damn it! 막 이러면서. 39? Oh no. no. 밸런스 게임 요즘에 유행하고 있잖아요. 요거 한번 준비해봤어요. 재밌겠다. 이거 요즘에 또 이게 MZ 사이에 유행하는 거래요. 밸런스 게임이. 이성 친구와 단둘이 1박 2일 여행 가는 애인과 그리고 전 애인과 단둘이 밤새 술 마시는 애인. 아이씨. 이걸 골라야 돼? 그래도 나는 뭐가 그래도 낫다. 박정희 표정. 말도 안 되지. 저는 고르겠습니다. 어떤 거? 우리가 그중 골라야 되니까 어. 이성 친구와 단둘이 1박 2일 여행 가는 애인. 그게 낫다. 그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왜냐하면 전 애인이잖아요. 이거는 술을 마시죠. 보통 그때로 잠깐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다 그때 근데 다시 오잖아. 다시 기억으로? 오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응. 그러면 술 마시는 걸로 안 끝나요. 그니까. 근데 1박 2일 단둘이 여행 가는 거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가서 술 술이 마시면- 없잖아. 가서 술 마시면. 여기는 일단 술이 없으니까 써있기로는 그러면 그 상대가 잘 넘어가고 올 가능성이 이쪽이 오히려 높다. 저는 반대입니다. 박종윤 씨와. 차라리 전 애인과 단둘이 밤새 술 마신 애인이 낫습니다. 그게 나요? 나도 왜냐면은 나도 거기 한 술 표. 마시고 만약에 그 예전의 애인 관계로 하룻밤 돌아간다고 쳐요. 그래도 다음날 다시 제정신에 오면은 이 관계는 어차피 깨질 관계야. 근데 뉴페이스와 1박 2일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아? 이거는
거기서 이제 진지한 관계로 발전될 수가 있어.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얘가 이성으로 안 느껴지다 갑자기 얘가 이제 서로 이성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싫어. 저는 밤새 술 마시는 거는 감시가 되죠. 전화해서 언제 끝나 빨리 술 이제 그만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행은 좀 뭔가 그들만의 공간에서 뭔가 그런 걸 하기에는 완전 공간이 새로운 나라로 간 느낌? 약간 이렇게 딱 이동하는 느낌이고 아니 말이 1박 2일이잖아 여기 또 전제가 잠을 자고 온다는 거잖아. 말이 안 돼. 근데 평소에 나도 이제 아는 이성 친구, 여사친, 남사친. 저 여사친 남사친 저게 진짜 개 같은 단어입니다. 아니 그거 없어, 저게 저런 말이 거. 돼? 없어. 저런 거 없어요. 뭐야 없어. 뭐야 아까 말했던 그 요즘 애들 연애 있죠. 여기서도 요즘 애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사친이 어딨어 여사친이 어딨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없어. 남자 없어, 여자 없어. 친구 없어요. 저는 일단 남사친 여사친은 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맨날 진짜? 저렇게 얘기해. 나는 진짜 있다고 생각해. 근데 단 둘이 1박 2일 여행을 가는 거는 왜냐면 남자친구가 없는 경우에 서로 이성 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데 이성 친구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 이성 친구를 짓밟는 거야. 그럼. 내가 너보다 얘랑 여행 코드가 더 잘 맞아라는 거야. 결국엔 1박 2일. 둘 다 개 같은 상황.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네, 요거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네. 좀 신선했는데 전국에 똥 먹었다고 소문나기? 그리고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 앞에서 똥을 먹어. 네. 근데, 뭐야 이거. 아씨 뭐야? 근데 소문은 안 나. 왜 그리고 똥이야? 그 여자애가 날 변함없이 사랑해줘. 둘 중에 뭐가 나아요? 아니 이게 그 변태성욕 중에 배변욕의 성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있어 진짜? 실제로 있대. 예. 그러면 혹시 패티시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아 있을 것 같아. 아니 이런 거 잘 아니까. 그리고 누구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게 있지, 꼭 있지. 스타킹 이런 게 아니라. 전 스타킹 별로. 전 맨다리가 좋아요. 스타킹인가 봐. 스타킹이야. 당구는 무조건 스타킹이야. 자기에게 나온 게 먼저야.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아니. 범스 데니아까지 다 검색해.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비치는 거 이런 거. 아니고 그거 사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커피색 사모? 그게 아니라 예. 패티시 하면 사람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스타킹이기 때문에. 아닌데? 그거 나 뭐가 있어요? 몰랐는데. 뭐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난 모르지. 선영이는 털 좋아해요. 털 많은 사람. 아 진짜? 본인이 네, 자주 네, 얘기해요. 털 많은 네. 사람. 아, 털 많은 사람? 그럼 뭐 동문호 가면 미치겠네? 아니야? 너 때문에 지금 미치겠다. 죄송합니다. 없어요? 그런 거. 아니 꼭 이렇게 뭐 신청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거 사실 이제 이런 방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보는데 없나? 생각보다 그쪽에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고 근데 대신에 저는 상대가 제안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과감한 시도는 다 해볼 의향이 있다. 응해줄 수 있다. 네. 두 분은 뭐 아예 없어요? 저는 좀 그 있지 않을까? 이제 상황에서 오는 내가 약간 지배받는 입장인 좀 피약적인. 거를 아. 좋아해요. 내가 이렇게 조금 더 리드해주고. 그래, 지배하는 리드해주고. 것보다 내가 약간 좀 리드 당하는 입장 그런 거에 좀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리드 하시는 거 좋아하시죠? 네. 진짜? 네. 아니요. 이게 바로 안 나오는데? 저 아니에요. 안 좋아요. 안, 안 그래요? 네, 싫어요. 싫어요. 그래? 그럼 어떤 뭐. 거? 어떤 성향? 아, 그러니까 뭐 이게 관계가 아니라 뭐 남자 쪽에서도 어떤 남자의 그런 포인트들 딱 꽂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친구들한테는 막 야야 막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남자 친구랑 연애할 때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좀 순종적이다. 네. 너도 나랑 같네 패티시가. 그래. 좀 리드해주길 바라고. 네. 어. 리드하는 남자가 좋지. 막 저한테 막 너무 기대고. 처럼 굴고. 한 번 만나봤거든요.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그래. 생각이 그런 거 들었어요. 싫지. 너무 싫어. 뭐 이렇게 공감해서 뭐 그게 싫지.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 키워봤어? 많아. 키워봤어? 다들 뭐 그렇구나. 어떠세요? 저는 그런 뭐 패티시라기보다는 외국어 잘하는 여자가 멋있어 보여요. 영어 쓰면서 영어건, 일본어건, 스페인어건 오. 뭐 외국어를 되게 잘하면 강경화 써본다? 장관. 외국어 잘하시라. 왜 대답 안 해? 아니, 참 극단적이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우리 들어. 지금 밸런스 근데 게임 막 멋있잖아. 막상 지한테 딱 이런 거 들으면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정색, 지는 정색하고. 나 왜 다 얘기했잖아요. 지는 정색하고 지는 얘기 안 해주고 너 패티시 있잖아. 깜짝이구만. 분명히 있어 얘도 근데 없는 척해. 고고한 척. 직원들 보고 있으니까 대표라는 타이틀에 붙여가지고 나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굉장히 너 다 보여 임마. 너 있잖아. 없을 수가 없어. 아니 그러면 남자가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있어 100% 있어. 말 안 하는 거야. 뭐가 있을 지가 것 같냐고. 대표니까. 나도 답답해. 나도 쟤 모르지. 맨날 말 안 하는 거. 모르지 잠자리에서 지가 스타킹 입고 다닐지 내가 어떻게 알아. 씨. 근데 어울리고. 그러니까 어울려. 야, 다리가 예뻐갖고.
너 왁싱도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왜 하겠어 왁싱을? 스타킹 다 이유가 있어. 스타킹 빵꾸 날까봐. 잘못 올라가거든. 얘도 조사해봐야 돼. 야 인내 있어. 아까 내가 물어보면 다 피해가 이렇게 요리조리. 그래 남을 할 때는 뭐 강경화 장강이잖아. 남할 때만 그렇게 지는 공격 하나도 못하게 하고. 넌 좀만 맞아. 기다려. 저 너도- 새끼 꼭 그래. 네가 뭐 걸고 넘어져야 돼. 아니 보면 이거 다 공격하면서 쥐한테 얘기하면 쥐는 뭐 쏙 피해가. 작가님 사과는 박종윤 청문회 이런 걸로 해야 합시다. 돼. 이 새끼 이거 다 까발려야 돼. 이거. 제가 청문회 한다면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진짜 한번 까발려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애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나왔다. 아 지난주에 피디님이 편집을 되게 잘하셨더라고. 왜냐면 오. 간단하게 엄청 많이 썼었는데 많이 쳐냈더라고. 아, 진짜? 간단하게를. 네네네 간단하게 쳐낸 거죠. 그것도. 자 그럼 오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예. 좀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다들? 뭘 어때요? 어떻게? 오늘 분위기 어땠냐? 아 근데 잠깐만 항상 방송 끝나면 그렇게 소감 물어볼 건가요? 한번 물어봐요, 제. 소감 물어봐요. 요즘 방송은 안 그래요. 네. 나 진짜 얘 왜 이래? 나 되게 한심하게 쳐다보네. 아니 예전에야 항상 소감을 물어봤지. 요즘에 누가 방송 끝나고 소감 물어봅니까? 알겠습니다. 네. 빡 갔나 봐. 빨리 끝내. 빡 갔나 봐. 네. 자 오늘 연애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는데 이거 아까 저희가 했잖아. 편집 잡는 거야. 이거 편집할 거잖아 앞에 거. 새로 가는 거잖아. 아 나 호구 잡혔나 봐. 네. 자 잡을 게 있어요, 잡지. 저희 애매대와 애매대와 다음 주에는 또 신선한 주제로 신선한 주제로. 그럼 가식적인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